하나, 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5월 세순환 시작인데요. 그러니까 책이 좀 늦었습니다. 제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책은 지금 이제 인쇄는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오늘만 이렇게 그 앞부분 자료로 하고, 그러니까 책은 이것보다, 이 글씨보다는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쪽으로 이렇게 모아놓은 거여서요. 좀 그렇고, 이해해 주시고요. 자, 보도록 하시죠. 이제 전체가 먼저 1쪽 앞에 있는 차례를 보시면, 그러니까 1편부터, 그러니까 6편까지 6개 법이 저희 시험 범위이죠. 그러니까 1편, 국토계획법에서 12문제, 그러니까 2편, 개발법에서 6문제, 3편, 정비법에서 6문제, 그러니까 4편, 건축법 7문제, 5편, 주택법 7문제, 6편, 농지법 2문제에서요. 농지법이 278 시작해서 딱 300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300쪽까지인데 지금 한두 쪽 이렇게 보셔도 알겠지만 그림이나 표들이 좀 더 많거든요. 그림이나 표를 싹 빼고 문장으로만 보면은 200쪽 조금 넘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그림들을 많이 넣었습니다. 자, 그렇고 이렇게 자료를 좀 아무튼 줄여서 하게 돼. 그다음에 0쪽, 1쪽 앞에 제일 아래 괄호가 있고요. 괄호 검은 별표 6, 15, 27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건 이제 6회, 15회, 27회 시험에 출제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6회부터 27회까지 지문 한 번 나온 거 빠짐없이 다 별표 표시를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낫죠. 자, 여기까지 보고 내용 가도록 하시죠. 먼저 1쪽에 1편 국토계획법 12문제 내용이 있습니다. 1장 기초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장 1절 부동산 공법 기초이론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아시니까 일반적인 얘기들 빼고요. 그러니까 굵은 일반 행정체에 가기 전에 그래도 한 가지만 보시죠.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요. 국민 약속, 국민이 지켜야 될 약속, 법을 만드는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가 있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게 행정부, 대통령을 뽑고요. 거기에서 17명 장관을 임명해서 법을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요,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벌하는 사법부가 있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있고, 공법은 국회에서 법을 정한 거고요. 저 정한 법을 행정청에서 집행하는 거죠. 행정청에서 법을 집행하는데, 국민 한 사람이 뭔가를 할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또 무너져서 사람 다치게 하면 안 된다. 법에 정해진 대로 여러 가지 규제를 하는 거죠. 건물 지으려면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가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또 제대로 지었는지 검사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관청에서 하는 거죠. 국민 한 사람이 뭔가 하는 것보다는 관청에서 뭔가 하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4대강 사업이라든지 경부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 전체는 이제 두 가닥 중에 하나인 거죠. 관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과 그다음에 국민들의 부동산 활동 이러저러한 것들을 규제하는 것, 두 가지가 기본 축입니다. 그중에 이제 관청은 어떻게 짜져 있냐고요. 이제는 다 아시는 거죠. 1쪽에 1번 행정체계. 첫 번째 칸이요.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있죠. 근데 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 덩어리 부르면 뭐고요? 그냥 국가인 거죠. 대한민국 17개로 쪼개면 뭐고요? 광역 지방자치단체인 거고요. 대한민국 226개로 쪼개면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건 대통령이 아니라 17명 각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고요. 6개 법 중에 대부분의 법들은 국토부 장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역할을 하겠죠. 특별하게 지방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과 재정에 대한 상급층으로 행정자치부 장관, 농지법의 농림부 장관이 가끔 나오긴 합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예요. 우리 알고 있는 주소 그대로 있죠.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6개 광역시, 세종, 특별자치시, 그다음에 8개 도, 그다음에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죠. 이게 하나, 6개, 하나, 8개, 하나 해서요. 10개에다가 7개 합쳐서 전부 17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기초지방자치단체요. 서울특별시 종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 아래 인천광역시 부평구, 그 다음에 옹진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그 다음에 기장군이 있습니다.
세종은 시군구 없죠. 모든 일을 세종시에서 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가평군이 있죠. 경기도 화성시도 있고요. 그다음에요. 특별자치도 역시 선거로 뽑는 시군구 없고 모든 일들을 다 그 특별자치도사가 합니다. 그래서 시군구 226개가 있는 거죠. 그 중에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하고요? 대도시라고 하는 거죠. 뭐 이제 우리 주소는 다 아시는 거고요. 뭐 다시 한번 짚어보면 위가 너무 좁군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광역시요, 대전, 광주, 부산, 울산, 대구가 있고 세종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충청 남북, 전라 남북, 경상 남북, 강원도가 있고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라고 하고 대도시장에게는 그러니까 도지사에 걸맞는 급의 상당히 많은 권한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충청남도가 있고요. 거기에 그러니까 천안시는 인구 50만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아산시는 50만은 안 되죠. 그다음에 충청남도가 이제 더 위에 있는 거죠. 홍성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도시라고 이름을 따로 부르고 권한을 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아산시장, 그래도 시장으로 뽑혔으니까 아산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5개. 아산시장이 지가 결정할 수는 없고 위에 올려서 충청남도 도지사가 결정해야 되는 게 5개가 있다고 하면 대도시시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게 대도시시장, 천안시장은 5개뿐만이 아니라 3개 더 결정할 수가 있겠죠.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장도 몇 가지는 도지사의 도장을 받아야 되지만 도지사가 결정하는 거 2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도시군 관리계획이요. 어디다 도로 만든다. 계획은 세우지만 도로 만드는 결정은 아산시장은 할 수가 없고 충남도지사가 결정을 하는 거지만 도로 만드는 결정은 천안에서는 대도시에서는 대도시장이 자기가 직접 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시장이 뭔가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주소 이전엔 다 아시는 거고. 그 중에 뭐 이쪽 이제 세종 뭐 우리들이 섭섭할 건 아니고요. 세종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몰빵권한 다 행사하고요. 그다음에 제주도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청 전체를 다 줄여서 얘기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광역에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는 거고 도 아래 시, 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있지만 큰 초점 안 됩니다. 시중에서 인구 50만 이상 시를 뭐라고 한다고요? 대도시이죠.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그다음에 시중에 대도시에게는 큰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소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자, 됐고요. 다음 쪽 와서 보시면 이쪽에 굵은 2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보시기 편하시라고 그렇게 했지만 저는 호치켓을 아예 뽑아서요 한 군데만 묶었습니다. 그러면은 넘겨서 보기가 좀 더 편하기도 하고요. 이게 더 귀찮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주택관리사 보호 그쪽 시험은 A4 용지로 시험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기는 편한데 시험지 양이 엄청 두껍겠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B4보다도 좀 더 큰 종이에요. 거의 A3 수준이에요. 모의고사들 보셨나요? 아무튼 뭐 시험지 종이 크죠. 근데 우리는 자리가 여유가 있는데 학교 가서 시험을 볼 때 본 시험장에서 학교는 아주 자리들이 좁거든요. 책상이 아주 작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뭐 교육 환경이 엉망인데 그렇게 돼서 그걸 펴서 보기가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합격자나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돼 있지만 예전에 그런 규제가 없을 때는 매년 시험 보러 들어갔습니다. 시험장 분위기도 느끼고 또 실제로 이제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가는 거죠. 문제도 빨리 보려고 그렇게 들어갔는데요. 가서 우리 아무튼 모의고사 보신 분들 시험지 종이가 크죠. 자 가지고 가세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 갖고 가세요. 시험지 종이가 크면 반절로 해서 쫙 다 찢어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호치켓 한 군데 딱 찍어서요.
그렇게 해서 넘겨서 보면은 아주 편해요. 그 종이 그것도 좀 신경 쓰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고랬고요. 자, 계속 가시죠. 자, 이쪽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시댁이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에게 맡기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뭘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외교와 국방은 국가가 해야 되지만 국민 생활과 관련된 것들, 대한민국 땅 뒤집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 당연히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이고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근데 국토부 장관도 결정할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국에다가 숫자 5 쓰시고요. 5. 그다음에 시장군수도 찌끄만 거 결정할 수도 있고, 그건 먼저 예외인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기본은 시댁입니다. 어디다 도로 만든다, 용도지역 바꾼다, 시댁인 거죠. 그러니까 셋째 줄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잘 보존돼 있던 그러니까 농지, 산지를 싹 밀고 거기다 콘크리트 붓는다. 친정대교, 시댁이요. 시댁이죠. 시댁이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에다 숫자 5 쓰시고요. 5가지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도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댁이 기본이고, 그러니까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어느 산자락 싹 밀고 1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집어넣겠다. 사업계획 승인 누가 하고요? 시댁이 원칙이죠. 국가 차원의 문제는 국가도 하고 찌그만 거는 시장군수도 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누구요? 시댁인데 불사 여기에는 수원평야, 성남평야가 없죠. 그러니까 누구 빠지고요? 대도시시장 빠지고 시도지사가 결정합니다. 우리 시험법 6개 법 중에서 4개 법이 다 누구라고요? 시댁인 거죠. 시댁이라고요. 그것만 갖고도 관청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시댁입니다. 그 다음에 정비법, 정비구역 지정은 그러니까 끝 옆으로 좀 5칸이죠. 또 표도 또 이것도 같이 약속을 정해야 되는군요. 수업 시간에도 한두 번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 자리를 뭐라고 짚을 거냐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세 번째, 두 번째요, 두 번째, 세 번째요. 이 자리는 세 번째,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렇게 따라는 서로 계속 싸움만 생기는 거죠. 그냥 뭐고요? 그러니까 둘째 줄, 그러니까 세 번째 칸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세 번째 칸, 둘째 줄이라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몇째 줄, 몇 번째 칸이 되는 거죠. 표가 옆으로 5칸입니다. 그 중에 정비법이요. 세 번째 칸에 국토부 장관 정비구역 지정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 칸 도지사 지정하지 않고 툭툭 빼고 나면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특광시군, 특광시군이 지정을 합니다. 곧 국토계획법에서 보실 특광시군이 정비구역 때 또다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건축법은 두 번째 칸 기속행위인 거죠.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어떤 정책 판단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준에 맞으면 어가, 안 맞으면 불어가. 가장 말단, 그러니까 누가 처리를 한다고요? 5번째 칸 시군구가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뭐 21층 이상 10만 이상 특별한 경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도 그러니까 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런 내용들은 그 자리에 가서 보시면 되는데, 아무튼 6개 법 중에서 4개 법은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라고요. 시댁입니다.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공법의 행위주체, 처음에는 귀찮았지만 이제는 거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칸 행위주체 4가지 뭐가 있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죠.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인 거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뭔가 일을 하는 게 대부분이고 특별하면 국가도 하겠죠. 공적인 일을 하라고 국세, 지방세 넣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뭘 하고 하고요? 공기업이죠. 그 다음에 민간요. 천안논산, 민자, 고속도로 등등해서 민간도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칸요. 국가와 지방을 합치면 뭐라고 하고요? 행정청. 그러니까 칸요. 지금 이게 몇 칸이에요? 3번 표는요? 6칸이죠. 그러니까 몇 줄이고요? 5줄인 거고요. 그것도 처음에는 시간이 걸려요. 예. 그러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고 공기업, 도로공사, 관청 아니죠. 그러니까 공기업과 민간은 관청이 아닙니다. 비행정청. 그래서 어느 자리에서는 관청과 관청이 아닌 걸로 딱 구분되는 자리도 있고, 세 번째 칸, 그러니까 국가, 지방, 공기업까지는 뭐가 되는 거고요? 공적 주체가 되는 거죠. 거기는 그러니까 공적인 목적의 활동을 하는 곳들이고, 국가와 지방은 공무원, 그러니까 공기업도 준공무원, 그래서 공적 주체인 거죠. 민간 뭐 달라고 하고요? 돈 벌라고 하는 겁니다.
뭐 민간 사적 주체 따로 말을 만들지 않고 그냥 민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행위들도 하고 공익사업들도 다 이들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 그러니까 도시군계획 시설사업 괄호 빼고 읽으면 뭐가 있고요? 특광시군이 있죠. 그러니까 네 번째 칸에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무슨 법에 있어요? 국토계획법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있으니까 누가 하는 게 원칙이냐면 특광시군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들도 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다섯 번째 칸도 역시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 공기업, 소유자 조합 등 민간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섯 번째 칸 정비사업을 하는데 뭐 국가가 나설 일 없고요. 또 도지사가 나설 일 없고 다 토막토막 사항들입니다. 시군구와 주택공사 등 그다음에 소유자 조합 등이 합니다. 아무튼 공법의 행위 주체 네 가지 뭐가 있고요. 국가, 지방, 공기업, 민간. 어디에서는 두 번째 칸, 어디에서는 세 번째 칸, 그 자리에서 그 맥을 빨리 짚으셔야죠.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그다음에 공적 주체와 민간에 따라서 이러저러한 차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3쪽을 보시죠. 3쪽 이제 그 중에 이제 국토계획법에 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줄여서 뭐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둘로 뭐 거기 모든 걸 다 쓰진 않았습니다만 뭐 메모하셔도 되고 뭐 안 하셔도 뭐 그러니까 내용 이해하시는데 아무 지장 없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무슨 땅? 무슨 땅이요? 그러니까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기 위해서 용도 지역 네 가지 뭘 정해놨고요. 도, 관, 농, 자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개발 땅, 그러니까 관리지역 중간 땅,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이죠. 관청이요. 지금 보셔도 관청. 그러니까 국가를 대표하는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광역에,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 지주에, 시, 군, 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민 생활 권역에 맞춰서 법을 운영하겠다고요. 국토계획법은 어디를 단위로 하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어디에 뭐, 그러니까 도를 만든다. 특광시군. 도서관 만든다. 문화센터 만든다. 특광시군.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을 위한 거죠. 그래서 주민 생활에 더 밀착해 들어간다. 그러면 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러니까 그 20글자를 줄여서 세 글자 뭐라고 하는 거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그러니까 전국, 그러니까 161개. 그러니까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도시군에서는 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요. 그러니까 41번부터 52번까지 구청장 나오면 무조건 X예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게 없는 거죠. 자치구 의회 나와도 X예요. 구가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 특광시군과 윗사람이 하죠. 그래서 특광시군과 그 특별한 또 다른 특정한 경우에는 윗사람도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귀찮은 거죠. 지금 앞쪽에 있었던 그러니까 관청협,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그다음에 그러니까 시장, 군수, 그러니까 구청장은 국토계획법은 아예 거리가 안 되고 시중에서 50만 이상 시장이 누구고요? 대도시 시장인 거죠. 그런데 지금 이쪽에 자료의 이쪽이요. 그러니까 이쪽 검은 바탕.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다시 전화 왔어요. 그러니까 쪽수가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무식한 책은 처음 봤대요. 제가 편집해서 보냈는데요. 제가 다 만들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무슨 쪽수가 이렇게 크냐고요. 그래서 이런 무식한 책은 없으니까 이거 고쳐달래요. 그래서 저는 교양 있는 지금 교양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험서를 만드니까 쪽수 그것보다 더 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랬는데 더 크게는 안 된다고 그래서 쪽수가 지금 그 정도 크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 갈 때요. 쪽 바로바로 찾아가셔야죠. 예. 그러니까 예,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태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요.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제 마이크 소리가 지금 공부 내용도 여러분 귀에 들리지만 바깥에서 공사하는 소리도 귀에 들리잖아요. 두 가지가 엎치는 것 같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지는 않는다고요. 한 자리에서도 몇 가지가 같이 엎쳐져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도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고 시의 시민이기도 하고 다짜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무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같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알아두시고 그냥 그것이 문제가 됐을 때만 좀 신경 쓰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항상 다 신경 쓰고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이쪽 위에 있는 표에 이쪽 표에 그러니까 굵은 2번에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하는 게 원칙이요? 이쪽 굵은 2번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칠판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서 도시군관리계획 등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시댁이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도 결정하고 치장군수도 결정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냥 이건 이쪽에서 끝났고요. 이걸 좀 얘기 드리니까 또 같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지만 이쪽에서 이미 했던 거잖아요. 친정대교 시댁이요. 시댁이라고요. 그러니까 시댁이 있고 근데 국민 생활하기엔 국민들이 생활을 할 때에는 충청남도 사시는 분이 하루 종일 생활해서 강원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경기도 갔다가 경상남도 갔다가 그렇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본 생활이 어디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요? 특광시군을 단위로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생활은 특광시군을 단위로 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그건 지네들이 알아서 결정하면 되고요. 시험에 나오면 맞춰주면 되는 거고요. 우리 생활은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특광시군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거죠. 지금 이 내용까지는 이제 그 자료에 써져 있지 않아서 먼저 귀찮은 겁니다만 그 내용에서 보실 거고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이요.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계획을 세우자고요. 무슨 계획이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 대한민국 계획도 아니고 충청남도 계획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입니다. 그 특광시군에 대한 계획을 특광시군을 세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그러니까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디를 어떻게 보전한다. 계획을 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가겠다. 우리 사무실 저 앞에 있는 그러니까 세종시 지도요. 특히 저희들은 다른 학원에 있는 분들보다는 훨씬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감각들을 익히시고 떠올리시기가 훨씬 좋습니다. 저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접하고 보시잖아요. 저기 책자들이요. 도면들 다 눈으로 보고 계시니까 훨씬 더 편하신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느 시, 특별시나 어느 시, 군을 20년 뒤에 어떤 시, 군으로 만들겠다. 20년짜리 큰 그림, 7글자 뭐라고 하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요. 그러니까 도시군은 의미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계획 세운다고요. 해온 거 보고서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도시군은 이미 다 끝난 거고 20년짜리 큰 그림 뭐 세우고요. 그러니까 기본계획 세우는 거죠. 아파트 단지에 관리사무소 보통 있죠. 그러니까 조그만 그냥 무지개 아파트 한 동짜리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없기도 하지만 어지간한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있습니다. 세종시 만들어졌죠. 이제 알아서 사세요. 관청들 공무원들 싹 놀러 가고요. 한 1년 동안 해외여행 다니고요. 우리들 생활이 돼요? 안 되죠. 도로, 수도 엉망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개인들한테 맡겨서는 생활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세종시를 잘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관리를 해왔다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겠다고요. 관리해야 되죠. 그게 뭐라고요? 관리계획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디에 대해서요?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 대해서 사람들, 주민들 생활하는데 문제없이 잘 관리하겠다.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관리해요? 관청에서 관리해요? 관청에서 관리하는 거죠.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이용. 그러니까 개인이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개인이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고요? 개발행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개발행위는 금지다. 그러니까 허가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 나면 편한 거고요. 소리 안 나면 계속 그 골치 아프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모든 일이 그러니까 칼로 물자듯이 딱딱딱딱 끊어져 갈 수가 없으니까 특별한 경우에 옆 동네랑 같이 계획을 세운다. 둘 이상을 묶어서요. 그러니까 둘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이라고 하고 그 둘 이상에 대한 계획을 세우겠죠. 그러니까 광역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이 국토계획법이죠. 그러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땅바닥, 근데 대한민국 전체로 놓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게 아니라 몇 개로 나눠서요? 161개로 나눠서 그 각각을 어떻게 만들어 가겠다.
행정청에서 계획을 세우는 거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개인이 그러니까 자기 땅 손댈 때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국토이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계획법인 거죠. 그중에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1년 동안 다 쉬어버린다고요. 그럼 우리가 답답하다고요. 뭐가 답답해요?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용용용 입지 기계정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그러니까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계획,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계획, 도로, 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계획, 그러니까 신도시 만드는 그러니까 개발 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에 대한 계획, 용용용 입지 기계정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중에 그 다음 칸에 있는 그 관청은 그 자리에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중에 다 알고 나시면 보시면 되고 여기서 따로 하실 건 없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땅에 이름을 붙이고 행위 제한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입지규제 최소 구역과 거기에 대한 계획, 도면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지구 단위 계획 구역과 거기에 대한 도면 앞으로 이렇게 지어라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익사업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결정되면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거고, 그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된 거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세 가지는 뭐로 결정된 사업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이죠. 어디 도로 만들고 신도시 건설하고 재개발 재건축하고 개인이 돈 벌자는 게 아니라 다 공익 사업이죠. 이 공익 사업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사업. 그래서 기반시설 결정되면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그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세 가지를 합쳐서 이 세 가지 사업을 제일 오른쪽 끝칸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르는 거죠. 도시군 계획 사업, 뭐 공익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 안 써져 있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러니까 큰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에요. 직접 시험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쪽 보시죠. 그러니까 4쪽이요. 그러니까 4쪽에 1장 3절 도시군 계획의 의, 또 도시군 네 글자 뭐라고요? 특광시군이죠. 1번 도시군 계획. 그러니까 특광시군에 대해서 사람들 편히 살 수 있게 계획 세우라고요. 도시군 계획이란 특별시광시, 특특시 또는 군에 관할 구역을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도시군 계획에 기본계획도 있고 관리계획도 있다. 도시군 네 글자 어디라고요? 특광시군인 거죠. 그럼 뭐 다 풀어서 써야 되는 건 우리 시험은 아니고요. 특별시광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뭐 그런 건 외울 필요 없죠. 네 글자 특광시군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요.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 앞으로 20년 뒤에 우리 시를, 우리 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큰 그림. 그게 뭐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죠.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란 그러니까 특광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기본적인 장기적인 종합계획. 앞으로 우리 시군을 어떻게 하겠다. 뭐 둘째 줄에 있는 장기, 그게 몇 년을 얘기한다고요? 20년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부터 20년 뒤에 우리 시군은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굵은 3번 도시군 관리계획.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이 살고 있는 권역을 그러니까 특광시군으로 정했고, 특광시군 사람들 사는데 불편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야죠. 아파트 단지의 주차장 관리, 조경 관리, 그다음에 뭐 방범 관리 잘 하듯이 그러니까 도시군도 잘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 계획이란 특광시군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해서 수립하는 다음 계획을 말한다. 출제했어요. 둘, 넷, 여섯, 여덟, 11번 나왔습니다. 뭐 같고요? 000 입지 기계정 갖고 11번이 나온 거라고요.
제발 나오기만 해라. 뭐 그게 다 협의 붙어 있는 거잖아요. 000 입지기 개정입니다.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2번 용도구역 지정 변경, 3번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 4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거기에 대한 도면, 지구단위 계획, 5번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4번 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이상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뭐 여기다 모든 걸 다 쓸 필요는 없는 거고요. 얘네들은 우리 생활에 아주 중요하다고요. 중요하고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니까 엉망진창 그때그때 기분 따라서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요. 신중하게 결정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건 한 건마다 곧 보실 내용으로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1년에 1000건, 5000건 결정이 되는 건데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것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곧 볼 겁니다. 굵은 4번이요. 상하 행정계획 사이의 관계. 뭐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고 그 위에 20년짜리 큰 그림 뭐가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군 각각의 특광시군인 거죠. 둘 이상 묶어져 있는 게 뭐고요. 광역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써져 있지는 않지만 뭐 당연히 국가 차원의 국가계획도 있겠죠. 뭐 대한민국 계획이 있을 거고요. 3개, 5개 묶고는 광역계획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특광시군에 대한 161개 각각 하나하나 토막토막들에 대한 20년짜리 큰 그림. 그 다음에 그 각각에서 어디다 도로 만든다, 수도공사 언제 한다, 한 건 한 건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획의 상하가 있는 거고요.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그냥 그게 다예요. 아래 것이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1번.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 상위계획과 하위계획 내용이 다르면 당연히 어느 게 우선하고요. 상위계획 내용이 우선한다. 그것 갖고도 8번이요. 둘, 넷, 여섯, 7번이요. 공짜 문제죠. 빵점 방지 문제들로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법은 앉아만 계세요. 계속 소리내고 앉아 계세요. 40점은 나와요. 공법에 과락 없어요. 언제요? 8월달은 가야죠. 8월달 가야 5, 8, 40. 그래서 공법에 과락이 없는 거고요. 공법은 과락 없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공짜 문제들 엄청 많다고요. 동그라미 2번. 계획의 상하, 위계를 말하는 것이지 시간적 선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하위계획을 함께 동시에 입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뒷내용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반복해서 보셔야 되죠.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 곳, 기본계획이 있는 게 대부분이지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저 산삼 캐는 아저씨 누구요? 산삼 캐는 아저씨 누구예요? 신만이야.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보시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곳도 있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우리나라 9군데밖에 없다고요. 이건 특별히 필요한 때만 세우는 겁니다. 지금 광역도시는 아직 집지도 않았죠. 아직까지는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 세우는 게 원칙, 기본계획 없는 경우도 있죠. 도시군 기본계획 세우는 게 원칙, 기본계획 없는 것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는요. 그러면 여기는 광역도시계획도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없어요. 아래 것은 위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아래 것 세우려는데 위 것이 없다고요. 그러면 여기는 도시군 관리계획 세워요? 안 세워요? 네, 그러면요. 그 동네에는 경사났습니다. 학교도 없다고요. 기반시설이 뭐예요? 기반시설, 학교는 어디에 들어가요? 기반시설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윗계 도시군 10만이야. 그 동네는 기반시설 기본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뭐냐면은 위가 있든 없든 간에 뭐는 세워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세워야 돼요. 결론은 이건데 만약에 위 것이 없으니까 관리계획 안 세운다. 시어머님 안 계시면
그냥 며느리가 하루 종일 딱 정자세 그냥 이렇게 치마 한복으로 입고 그다음에 무릎 두 손에 모으고 항상 그러고 앉아 있다가 밥할 때 이렇게 저고리 걷고 설거지하고 또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시어머니 안 계시면 뒹굴 팩 붙이고 뒹굴 하면 되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윗거 없으면 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만약에 광역도시계획도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도 없는데 거기는 도시군 관리계획도 못 세운다. 그러면 용용용 입지 기계정이 없다. 도관농자 용도지역도 없고 그러니까 기반시설 학교도 없고 도로도 없고 수도도 없다.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죠. 학교도 없으면 애기들 좋아하는 애기들은 몇 놈이 있겠죠. 뭐 그렇지만 뭐 학교가 있어야 가서 친구들하고 싸우고 놀고 그런 걸 할 거잖아요. 아무튼 윗것이 있든 없든 간에 뭐는 세워야 돼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세워야 되죠. 다시 그래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는 건데 그걸 잘못 오해를 해서 그래서 하위계획을 세우려면 반드시 먼저 상위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요. 바로 동그라미 1번 하위계획은 상위계획이 없으면 지 맘대로 세우면 되고 상위계획이 있으면 그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에 적합하지 않더라도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변경 사유가 될 뿐이며 취소 변경 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는 거고요. 뭐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500쪽, 800쪽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이라고요. 뭐 조금 어긋나 있다고 해서 그것 갖고 무효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유효하게 계속 간다고요. 누가 나서서 취소 변경 소송 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소 소송 제기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이기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가는 거죠. 뭐 결론은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1번은 간단한 거죠. 7번이요. 그러니까 아래 것이 윗 것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선수 문제가 아니라고요. 윗 것이 있든 없든 필요한 것은 세우는 겁니다. 있으면 어긋나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없으면 지 마음대로 세우면 된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 2번의 두째 줄점 같이 세우면 이것저것 돈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같이 세울 수 있다고요. 한 번 나왔지만 계획의 기본 취지에서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5쪽이요. 그러니까 1장 4절 그러니까 국토의 용도 구분. 그러니까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고요.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1번 국토계획법 목적. 이 부분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공무원이 증진, 굴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냥 뭐 치는 더 좋은 얘기고요. 대한민국 땅 첫째 줄 둘로 잘 나눠서 쓰자고요. 뭐 이용개발은 그냥 개발로 줄일 수 있죠. 개발 땅, 보전 땅 잘 나눠서 쓰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째 줄 가로 전국을 161개 그러니까 뭐로 나누고요. 특광시군으로 나누어서 국토계획법을 운영한다고요. 대한민국 어떻게 할 건지 법이 아니라고요. 충청남도 어떻게 할 건지 법이 아니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법 따로 있고 충청남도에 대한 법 따로 있고요. 국토계획법은 어디에 대한 법이라고요? 특광시군에 대한 법이라고요. 특광시군에 대한 법입니다. 그 가끔 뭐 그런 거 보시죠.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있죠. 그거는 이 자리에는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개발 제한 구역에만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고요. 그러니까 또 뭐요? 뭐 무슨 학교 선생님들에 대한 뭐 사학연금, 그러니까 그 교직원 연금 그거에 대한 법도 있을 겁니다. 그건 일반 사람하고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쪽 분들하고만 저기 관계가 있는 거죠. 국토계획법은 대한민국하고는 관계가 전국 한 덩어리, 그러니까 토막하고 덩어리하고는 관계가 없다고요. 충청남도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경기도하고도 관계가 없다고요. 어디에 대한 법이라고요? 특광시군에 대한 법입니다. 그러면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2번 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즉 전국 모든 토지는 토지의 이용실태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용도적으로 구분한다. 동그라미 1, 2, 3, 4 앞글자 4개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도시지역 땡땡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해당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전이 필요한 지역. 2번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부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의 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3번 농림지역,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산주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지 보전과 수환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 아래 표의 첫 두 줄이요. 둘째 줄 네 가지 뭐가 있다고요? 도관농자가 있죠. 뭐 표대로 가면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위에 있던 내용이요. 도시지역 뭐가 바글바글이요? 인구와 산업이 바글바글. 관리지역 준하여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 중간 땅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 농림지역은 위에 있었던 게 뭐고요? 농림업의 진흥. 네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뭐였고요? 자연환경 등등등등등을 보전하자는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었죠. 첫째 줄, 도시지역은 뭐고요? 표의 첫째 줄이요. 개발 땅이죠. 관리지역은 뭐고요? 중간 땅이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보전 땅이죠. 그래서 개발 땅, 보전 땅으로 나누는 겁니다. 근데 개발 땅, 보전 땅 알 수가 없으니까 네 가지 뭐로 했고요? 도관농자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1990년 이후 전국 모든 토지는 도관농자 네 가지 용도지로 구분 지정되어 있다. 구분 지정되어 있으니까 용도지역끼리 중복할 수 없죠. 대한민국 모든 땅은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400가지 그 중에 딱 하나 용도지역만 전국 땅을 구분한 거고 나머지는 다 언제 지정하고요?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점, 용도지역 이외,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등등. 지금 7번 보시면 여기도 별별 게 다 있잖아요. 용도지구, 용도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뭐 별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토지공법에서 지정하는 400가지 모든 구역 등은 특정한 행위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만 지정하며 대부분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과 나머지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그 표의 넷째 줄이요. 표가 네 줄짜리라고 하면 넷째 줄짜리 도시군과 도시지역 등을 구분하자고요. 첫 번째 점 도시군은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되고요? 특광시군이죠. 특별시광시 특특시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도시지역은 뭐가 아닌 땅을 얘기하고요. 관농자가 아닌 땅이죠. 도관농자의 그 도시지역인 겁니다. 그러면 도시군,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도관농자를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경기도 가평군에는 가평군은 도시예요, 군이에요? 군이죠. 도시지역 있어요, 없어요? 도시지역과는 전혀 다른 범주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뉴스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쪽도 뉴스테이가 있나요? 그건 좀 그렇고요. 전혀 다른 겁니다. 도시군은 뭐고요?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은 뭐고요? 도관농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서울특별시 개발땅 보전땅 필요하죠. 인천광역시 개발땅 보전땅, 그 다음에 천안시 개발땅 보전땅, 가평군 개발땅 보전땅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각각마다 개발과 보전은 필요하다고요. 물론 이런 거 갖고 꼬아서 문제가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것 갖고 한 30분 넘게 1시간 40분 가까이 설명드렸던 거였어요. 도시지역은 개발땅, 여기는 보전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아래요. 그냥 그걸 읽으면 됩니다. 경기도 가평군, 군은 뭐예요? 첫 번째 도시군, 특광시군의 군인 거죠. 가평군에는 콘크리트 하나도 없어요. 터미널도 없고 시장도 없어요. 있어야 되죠. 거기에도 개발 땅은 필요하죠. 뭐가 있어야 되고요? 도시지역 있어야 되고, 거기도 도관농자 다 있는 겁니다. 거기도 관리지역 있어야 되고, 농림지역 있어야 되고, 자연환경 보전지역 있어야 되고, 어지간한 특광시군마다 칠판요. 국토계획법이 뭐냐면 어디에 대해서요?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 대해서 뭐와 뭐에 대한 계획이요? 개발과 보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냥 문장 읽으면 편하겠는데, 밑줄 친 것만 외우면 좋겠는데
뭔가를 비교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거죠. 뭐 시간이 걸리면 되는 겁니다. 몇 번 반복하면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하겠다에 대한 계획이라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이제 우리나라 몇 개 안 되는 곳, 우리나라 한 두세 군데는 100% 도시지역이에요. 7번 보시죠. 국토계획법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어디를 어떻게 개발하고 보존하겠다는 계획이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에 대해서 지금 보셨던 어디를 어떻게 개발한다, 어디를 어떻게 보존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계획이니까 인천광역시에도 개발 땅, 보존 땅 다 필요하죠. 그 개발 땅, 보존 땅을 네 글자 뭐라고 한다고요? 도관농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시도 개발 땅, 보존 땅 필요하죠. 그걸 뭐라고 하고요? 도관농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기도 가평군, 충남 홍성군에도 개발 땅, 보존 땅 필요하죠. 그 개발 땅, 보존 땅을 뭐라고 한다고요? 도관농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 그 다음에 잠깐 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획, 광역도시계획 내용에 들어가도록 하시죠. 잠깐 쉬겠습니다.